결국 내란 재판부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뭐 될 거 알고 있었지만 결국 됐습니다. 위헌 소지의 내란 재판부 결국 발의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당은 법무부 추천을 넣었기 때문에 더 논란입니다. 자, 이거 내용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3대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의 1, 2심 재판을 법원 내에 특정 법관이 전담해서 재판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편 사법부를 새로 만들자. 우리 편 법원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특별 법원입니다. 와, 이건 진짜 뭐랄까요? 그들이 그렇게 화염병 들고 싸웠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독재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조직 이 법원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근데 문제가 이 대한변협에서 4명 그리고 법원 판사위에서 4명 추천을 했는데 당초에 이 박찬대 안이 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추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이게 바뀌고 법무부가 1명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특위위원장이 전현희예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상권 분립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과 추천해서 배제했습니다라고 해서 국회를 배제하고 나서 한다는 게 법무부를 넣었어요. 법무부는 정부잖아요. 한마디로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와, 야, 정말 그래서 법무부가 내란 재판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 이것은 헌법 무시다라는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 다시 한번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데 그 판결을 하는 그 판사의 추천위가 법무부예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에 이제 기자협회 축구대회를 합니다. 근데 상대팀에서 심판을 정한대요. 심판을 추천하는 추천위에 상대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이 조국식구에서도 이렇게 하면 싸움 나요. 그런데 지금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특검을 하는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무부가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자, 국회가 하는 건 안 되고 법무부가 하는 건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이게 국회가 하는 게 문제가 됐던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입법부가 침해한다 해가지고 뭐라 했더니만 그래? 그럼 입법부는 침해 안 할게. 대신 행정부가 침해할게. 이거는 말이 되냐고요. 여전히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마치 국민들을 이제 원숭이 취급하는 겁니다. 조삼모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야 아침에 3개 저녁에 점심에 4개 해줄게. 그러니까 웃기기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줄게. 대신 점심에 3개다? 정말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국민들에게 조삼모사를 하는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법률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법원 내부 지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에서 규정을 그냥 잡은 거지 이게 법률은 아니잖아. 법률에 따라야지. 그 법률은 우리가 만들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자, 헌법 101조 봐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데 헌법 101조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법률로 정하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애초에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몇 군데에서나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걸 받아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계속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을 싣는 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 구성에 대해서 모양새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사에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법무부 추천은 더 문제라고. 어떻게 구성됐느냐? 자, 아래 그래픽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재판 기간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법관 수는 12명이다. 1심이에요,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거. 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기간이 3개월 이내다. 법관 수는 9명이다.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재판 기간 3개월 이내다. 자, 줄여서 보여드리지요, 여러분. 자,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에 6개월, 3개월, 3개월.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633 바로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633 원칙을 여기에다가 그냥 들이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내란 재판부 법안은 윤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 감경이나 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을 집어 넣었어요. 아주 곳곳에 위헌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당연한 지금 골자입니다. 지금 논란의 골자예요. 자,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633 원칙 그대로 따르죠. 자, 자기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습니다. 양형 기준마저도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 이미 법률로 정해놓습니다. 자,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제101조랑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는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근데 웃기죠. 전현희가 아까 논리로 들었던 헌법 101조 이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똑같이 같은 헌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에 엄청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동안의 법원은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지금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가지고 특별 추천인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외에서 추천이 가능하도록 바꿔놓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놨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서 633 원칙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정작 진짜 자기들이 633 원칙에 따라야 될 때는 633 원칙에 제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은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라고 봐도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공직선거법이 633 원칙으로 이것은 심지어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무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동안 계속 딜레이를 해줬지만 애초에 그 의무 규정으로 633 이 기간을 정해놓은 데에는 국민들이 왜곡된 이 법을 어겨서 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뽑힌 사람이 계속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서 그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국민 주권에 심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자 타협을 한 겁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이런 자기 방어를 할 이 보장할 권리와 국민들이 받을 피해 그 사이에서 최대 타협점을 잡은 게 바로 63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이미 임기도 다 이제 물론 임기를 채우고 끝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난다 해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어권이 있는데 이 방어권에 대한 보장을 다 치워버리면서 633 원칙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세상 어디에 있냐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최소 무기징역이 지금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재판부 직권으로 감경을 한다면은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대요. 이것을 막고 싶은 거죠.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 복권이 가능하죠. 그리고 감형도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권이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저 내란 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저당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것들은 내란을 일으킨 곳이야라고 이것을 계속 평생 아주 영구적으로 딱지를 붙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이지 이건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자,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고 법조계에서 입을 모아 얘기하죠.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법조계입니다. 지금 아무리 조의대로 이 대상자를 압축을 하려 해도 사법부 전체와 싸울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이 현실입니다. 자,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서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으면은 양형을 정할 수 있는데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라는 것 한마디로 우리 말 듣는 법관을 애초에 뽑으려고 자기들이 지금 행정부와 이 입법부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물론 입법부는 지금 최종적으로 입법부 자체가 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대한변협과 행정부, 법무부가 지금 이 재판 추천권, 이 재판부 재판관 추천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애초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구도를 가졌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 들어간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영역을 정해놓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내란 뇌물 등의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대 특검 그 안에 지금 내용들이 너무나 이 첨예해요. 그리고 사실 확인 문제도 많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너무나 어떻게든 간에 이 특검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의혹을 다루는 게 너무나 많아서 다툴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 이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에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들이 공직선거법이 늘어지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럽니까? 정말 미키님 청담동 첼리스트와 뭐가 다른지 그 얘기도 아까 해주셨고 그리고 내란 빼고 재판했는데 왜 자꾸 내란몰이에 당하는지 모르겠다 추건백타님 그렇죠. 이들이 지금 탄핵에 넘길 때는 내란을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가 지금 퇴임하고 나서 여기저기 방송이나 이런 행사에 출연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당신 그 내란 빼고 그 판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왜 거기에 대해서 다퉈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야기를 해. 지금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네, 꽃과 콜라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게 다 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냥 이제는 해체를 시켜버릴 그럴 심산인가 봅니다. 이 통일교가 당원에 있어 없어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만요.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 건드리면 되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서 당사에 재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업체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당사뿐 아니라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까지 다 치고 들어온 특검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간힘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요즘에 저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지도부가 계속 좀 너무 미온적으로 자기네 본질이 털리고 있는데도 자기네 그 가정집이 털린 게 아니어서 그런가 너무나 좀 뭐랄까요 지도부만 유독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가지고 오히려 보는 당원들이 가슴에 치게 만들었는데 이번 지도부는 확실히 그러한 당원들의 이 뭐랄까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대신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당원 명부를 당연히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일교와의 이 접점이 문제가 된다면은 신규 당원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개인정보까지 다 담겨있는 500만 당원 전체의 정보 제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통일교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뭐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이럴 때부터 그냥 이게 다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당을 그대로 승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원들이 승계가 되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정보들도 다 있죠. 근데 이거를 특검이 다 가져간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지금 특검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이 특히나 넓게 보면은 지금 이 행정부까지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당원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들의 손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은 이 당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언론인이고 뭐 지금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책임 당원으로 돈까지 내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당원 명부를 공개를 하면 안 되게 이거는 다 보호를 받는 정보고요. 심지어 책임 당원이면은 매달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 보통 이제 자동이체 걸어놓으면은 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다 빠져나갈 텐데 그 빠져나가는 것을 금융기관에다가 이것을 털어가지고 이거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설령 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들여다볼 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회해가지고 특검이 다 털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규 유입된 당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원 전원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계좌 정보 포함해서 개인정보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강제 압수수색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털고 들어온다. 이 부분이죠. 권오영님 말씀처럼 이것은 완전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리고 무서워서라도 그리고 깨림칙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 당원을 탈퇴하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특검의 행태죠. 이번 특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들은 이 좌파 진영에서는 중국부터 북한부터 단도리를 잘 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공격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왜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정보 털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어요. 야, 지금 뭐 중국 어디 가면은 그 내 이름 달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저희 북한에서도 내 정보 다 알고 있다더라. 이러면서 거의 자조적으로 그냥 내려놨잖아요. 지금 뭐 이제는 내 핸드폰에 이 지문이나 이 비밀번호 입력할 때 그럴 때만 가리지 내 정보가 어느 정도 털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다고 해서 이게 두려워서 국민의힘 당원을 탈퇴하고 가입하려던 사람이 가입을 안 하고 그런 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